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14일입니다. 서울신문에 보니까 사설에 한자 목숨보다 제자가 먼저, 조폭과 뭐가 다른가, 이런 제하에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당초 대한의사협회가 의협입니다.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여론은 차가웠지만 크게 놀랄 일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다. 현재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이미 의협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던 의사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병원에 이어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들마저 우리도 의협회원이라며 집단 휴진에 이은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고 나선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집단 휴진의 명분이 제자 보호라 한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이익을 막으려면 환자의 생명은 던져야 된다는 섬뜩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앞서 의협 회장은 집단 휴진을 공표하며 진정으로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의협 회장이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은 참 이제 반대겠지만은, 하지만 진료 현장 이탈의 의료는 물론 국민의 목숨까지 모두 앗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애매한 사람은 일부 의사들 뿐이다. 지금 국민은 이들의 의료 행위를 더 이상 인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무례배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의협 회장의 연행은 그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그는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한 의사의 유죄를 인정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SNS에 적어 고발당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무기한 휴진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의대와 병원의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가 적지 않는 휴진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도 무시하는 것은 결론이 정해진 단체 행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 교수 735명 가운데 27.8%인 204명은 휴진을 반대했다. 전공의 경우에서 보듯 우리 현장을 지키는 동료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배신자로 낙인 찍는 분위기에서도 정상적으로 사과하는 구성원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사단체의 빗나간 집단행동은 결국 내부에서도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환자들은 이제는 절망이라며 눈물을 흘린다. 환자단체는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탄한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내가 속한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이해를 가하는 조폭적 행위는 정부에 앞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사단체에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제 신문에 조폭과 뭐가 다른가 내지는 이제 말미에서 조폭적 행위라고 그랬는데, 저는 조폭하고도 비교하기 싫습니다. 조폭은 조폭 나름대로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내지는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건 아니죠. 자기들 나름대로 또 뭐 의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자꾸 이제 신문에서 조폭들한테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읽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오늘 조선일보에 아이들 작은 병도 제때 놓치면 위험 이러면서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이분은 그 파업에 불참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요즘 대학병원 중증 아니면 아이들이 받아줄 여력이 안 돼. 아이들을 받아줄 여력이 안 되고 피검사 요청 못 받고 오는데 어떻게 아동병원을 닫나. 우리도 휴진 동참하기 쉽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진솔합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전번에 그 병원에서 그 나머지 의사분들이 참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 침상을 갖다가 그 간이 침대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 보고 놀랬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전망할 때가 아니다라는 방송을 한번 올릴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옆에는 이제 휴진 벼랑끝 몰린 의사의 최후 호소. 이분은 김희경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시네요. 지금 그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 최영재 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김희경 님은 서울대병원 교수협회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우리네 파업할 수밖에 없나? 서울의대 강희경 비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교수들 넉 달간 진료 현장에서 분투,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이상 못 버틴 남은 선택지가 없어 휴진 결정. 전공의들에게 내린 행정명령, 정부 처리하는 취소를 해야. 그러면 휴진 재노인이 할 수 있어. 저는 그 교수들 넉 달간 진료 현장에서 분투,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이상 못 남은 선택지가 없어 휴진 결정. 이게 동감합니다. 내가 계속 이거 이제 신문을 보면서 그 현장에서 분투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가끔씩 올리기도 하고 정말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이분하고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전번에 그 서울대의 그 전공의 비율이 뭐 40 몇 프로였나 30 몇,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국 대학병원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전공의들의 그 퍼센테이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실은 의사들을 양성한 겁니다. 전공의들을 많이 해가지고 병원에 좀 그 전문의들을 확보를 하고, 결국은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대생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국민들한테 조금 공감을 얻은 얘기도 있었고, 요즘 그 앞장서서 그 전체적으로 뭐 의사협회인가 교수협회인지 하여간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뭐 노동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예전에 절실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권리를 사업주들이나 국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방어하는 최후적인 수단으로 노동운동을 했었죠.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뭐 기종 노조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도 있는데, 실은 출발은 거기서부터 했었죠. 너무 이제 강한 정부, 그 다음에 뭐 비교적 그 자기들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업주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요즘 뭐 그 사람들이 그냥 이제 사업주들을 그냥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위치로 바뀌어졌죠. 이제 두 분, 최영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고, 우리 강희경 서울대의대 교수협회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아마 두 분 다 마음은 같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맡고 있는 일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교수들의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 지금 열심히 참여해서 딱 한 눈초리를 의식하고도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도 많습니다. 빨리 아마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게 되면은 행정적인 처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철회냐 취소냐 이런 부분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계속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인수를 지향해야 될 의사들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바람직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그리고 의사들을 보는 시각이 나빠지지 않도록
실은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어떤 단체의 대표를 맡게 되면은 그 사람들 그 단체의 진정한 어떤 건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각이라든가 이걸 그러니까 진정하게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가 요즘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의원들 특권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를 갖다가 운영하는 한 축을 다 갖고 있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엊그제 봤지만은 뭐 기업들을 갖다가 옥죄고 있는, 물론 나름대로는 또 그런 뭐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너무 과하게 규제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의사 선생님들도 하시는 걸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쯤에서 좀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